오늘은 객체 지형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솔리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신입의 경우는 면접 질문으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죠. 코틀린 코드랑 함께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 한 번에 하나씩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조금 기니까요. 오늘은 첫 번째로 SRP,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한글로 하면 단일 책임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솔리드가 왜 나왔는지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걸까? 요거겠죠. 다들 나쁜 코드 때문에 작업 속도가 느려져 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나쁜 코드는 누가 만드는가? 우리가 작업하다가 거지 같은 코드를 보고 이거 누가 쓴 거지? 하고 어노테이션을 한번 까보면은 이거 나네? 하는 기억이 다들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쁜 코드는 뭘까? 대충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디펜던시가 많다. 하나 수정하면 연관돼서 빨간 줄이 쫙 뜨고 빌드 안 되고 그거 해결하려면 다른 파일들 들어가서 몇 개씩 수정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빌드는 잘 되는데 기능이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솔리드를 이용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적용하면 유연하고 유지보수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하고 변화가 허용되는 코드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솔리드는 뭔가? 바로 요 5가지 디자인 원칙의 머리 글자입니다. 일단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고 하나씩 천천히 보도록 하시죠.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SRP, 한글로 하면 단일 책임의 원칙이고요. 이게 뭔가, 뭔 소린가? 정의만 보면은 이거예요. 모듈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여야 한다. 근데 여기서 또 그럼 모듈은 뭐냐? 언어나 개발 환경에 따라서 모듈이랑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들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듈은 간단히 말하면 그냥 소스 코드가 들어있는 파일 하나예요. 코틀린으로 치면 일반적으로는 클래스 단위가 되겠죠. 이제 SRP가 어떻게 작성되고 구현되고 또 사용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SRP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를 먼저 알아보기로 하시죠. 원래 잘 안 된 케이스를 먼저 봐야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오더 클래스를 보면 책임이 하나 이상 있죠. 네, 이렇게 알람도 보내고 송장도 만들고 저장도 하고 이럽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송장 기능을 수정하거나 저장 기능을 수정할 때 모두 요 order.kt 요 파일을 수정해야 된다는 뜻이죠. 코드로 나타내 보면 이렇습니다. 요걸 수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단 오더 클래스를 만들기로 해요. 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오더 클래스 자체는 이제 오더의 아이디와 이름 같은 이제 오더 자체의 정보만을 가지고 있고 오더를 기반으로 행하는 행위들, 예를 들어서 노티피케이션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인보이스를 만든다던가 오더를 저장하는 기능들은 각각의 다른 모듈을 분리해서 만드는 거죠. 코드들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오더 클래스 자체는 아이디와 이름, 또 오더한테 필요한 다른 프로퍼티들을 가지고 있겠죠. 다음에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더 노티피케이션 샌더라는 모듈을 만들고 샌드 노티피케이션 메소드를 이용해서 오더를 인자로 받아서 이제 적절한 노티피케이션을 날려주면 되겠죠. 다음은 인보이스 제너레이터, 오더의 인보이스를 만드는 클래스를 정의해 놓고 또 제너레이트 인보이스라는 메소드를 만든 다음에 오더를 인자로 받아서 인자로 받은 오더를 이용하는 인보이스를 생성하면 됩니다. 예제 코드라서 이렇지만 이쪽에서는 인보이스 같은 객체를 또 만들어서 넘겨주거나 또 다른 처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오더 레포지토리를 이용해서 오더를 세이브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은 이 오더에 관련된 모듈들을 파사드 파일로 묶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코드로 보면 이렇죠. 오더 파사드가 오더 노티피케이션 샌더, 인보이스 제너레이터, 레포지토리 이렇게를 각각 가지고 있고 파사드를 이용해서 오더가 필요로 하는 작업들을 처리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한 게 이제 첫 번째 요 단일 책임 원칙에 대한 내용의 마무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오더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을 때에 비해서 좀 나아졌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보통 레포지토리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세이브도 하고 파인드도 하고 딜리트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이게 단일 책임이야? 이런 생각이 이미 들 수 있겠죠.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얘는 지금 세이브도 하고 파인드도 해야 되고 딜리트도 해야 되니까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관점을 약간 변경해 보면은 단일 책임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해요.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는 부분을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단일 책임이 되게 되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인보이스 제너레이터를 수정하게 되면은 오더 파사드 쪽도 수정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제너레이트 인보이스 메소드에 인보이스 넘버가 추가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오더 파사드 쪽도 여기서 인보이스 넘버를 또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럼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변경사항이 있을 때 하나의 모듈만 수정해야 된다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거는 SRP 책임을 못 지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다만 이게 딱 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정 부분 타협이 필요해요. 개발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건 트레이드오프가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을 상쇄할 수 있고 그 단점을 감수하고라도 쓸 수 있는 만큼의 장점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이 레포지토리 같은 경우도 이 셀렉트하는 부분에서 할 일이 많아지고 로직이 많아지면 이거를 또 분리하게 돼요. 오더 레포지토리 리드와 라이트를 분리를 하게 되고 오더 레포지토리에서 리드만 하는 쪽을 분리하고 또 이제 나머지 처리를 하는 쪽을 분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CQRS 패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인보이스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하는 일이 단순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성했던 이 오더 클래스에서 메소드로 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이 제너레이트 인보이스 같은 경우는 뭐 꿀 일도 없을 거고 여기서만 쓸 거고 오더 클래스에 이거 하나 추가되는 게 제너레이트 모듈을 따로 분리하는 것보다 이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에 쓰게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뭔가 진리 같은 말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 어디서든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얘기해봐라 라고 말을 한다면은 저는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요 문장을 진리라고 꼽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일 책임의 원칙을 강박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거는 하고 있고요. 다만 어디까지가 책임이야? 이 모듈은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있지? 어느 시점에서 분리를 해야 되지? 이런 게 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개발자가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설계에 관련된 부분이 개발자의 실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 단일 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을 가급적 따랐을 때 우리가 나중에 유지 보수를 할 때 좀 더 편하고 코드를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이걸 항상 좀 머릿속에 유념을 해 두시고 설계를 하실 때 이 모듈은 지금 책임이 너무 많다 하면 좀 분리를 해 주시고 책임을 분리하다가도 이 모듈은 절대 다른 곳에서 쓰이진 않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제너레이트 인보이스 같은 경우는 이 인보이스는 오더에 종속돼서만 사용될 거야. 뭐 이런 판단이 드신다면 과감하게 합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 원칙을 되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 당연히 결론이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10여 년의 경험에 의하면은 이것만큼 더 단일 책임의 원칙을 잘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다르고 알아서 잘 선택해야 된다. 사실 이 솔리드 원칙이라는 걸 완벽하게 다 따르려고 하면은 오히려 유지보수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원칙을 정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유도리를 발휘하는 것과 그때그때 원칙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또 특정 원칙을 지켰을 때 다른 개발자들과 협업하기도 훨씬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솔리드 원칙 같은 경우는 일단 객체 지향으로 개발을 할 때 있어서 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봤던 이 오더 클래스 하나에서 모든 걸 해결할 때보다는 확실히 쪼개놓고 나니까 조금 더 편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지금 여러분이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도 어떻게 한번 적용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뭐 초급 개발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OCP 개방 폐쇄 원칙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잉.